자, 오늘 이제 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 보셔야 되는데 앞에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스크린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진도 내용은요, 토요일 날, 자, 주택법하고 농지법을 같이 갈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 자, 제일 먼저 정비사업의 절차라고 하는 거, 사업 시행 인가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세대 아파트를 지을 것인가라는 건설계, 이걸 우리가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걸 확정 짓는 것을 사업 시행 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만들어진 아파트를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테고요. 확정 짓는 것을 관리처분 인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준공 인가라고 해서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준공 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이전의 고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절차 이거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그 다음에 준공 인가, 그리고 이전의 고시라는 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비사업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할 것. 제일 첫 단계 이제 문제 삼게 될 것이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수립하게 될 정비 계획의 내용에 대강을 제시하는 것을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거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정비 계획 수립될 테고 구역 지정되면 정비 사업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해서 일단 주연 이슈 들어가 볼까요? 제일 쉬운 것부터 이 정비 기본 계획 시장 등이 수립을 하게 된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된다. 숫자인데 어쨌든 답을 뽑았던 주제였고요. 숫자 바꿔치기해서 출제가 됐던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수립권자 시장 등을 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 이렇게 장난을 쳤던 적도 있습니다. 29회 때 나왔던 주제고요. 요거 이제 비교해서 기억해 볼 만한 것이 지금 이제 기본 방침이라고 해서 국토부 장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해서 아직은 안 나온 주제인데 기본 방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시험 지문에 구성할 때 대도시가 아닌 시가 항상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가리켜서 대도시라고 정의를 하고, 인구 50만이 안 되는 도 밑에 있는 시를 가리켜서 대도시가 아닌 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은 그때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고, 따로 그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까. 출제 포인트가 됐던 건 이거였었죠. 바로 이 대도시가 아닌 일반시의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았는데, 변경할 때 그때 단축 등을 할 때 어떻다? 이때 다시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인데 외울 거 이렇게 갔어요. 자, 이 변단이라고 해서 자, 지금 20% 변경 단축 등에 있어서는 어떻다? 이때는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아직 안 나왔지만 정비계획 수립해서 자, 확정할 때 변경하려면 역시 일변 이렇게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 변경 등에 있어서는 10% 변경 등에 있어서는 역시 자, 일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출제가 됐던 건 이변단은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응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정비 계획 관련해서는 10% 변경 등에 있어서는 이때는 자, 따로 이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변단 나왔으니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일변이라고 하는 거, 이런 정도가 정비 기본 계획의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정비 계획 수립하고 정비 구역 지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건 별 필요 없고 정비 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일변 등이 들어가면 10% 미만인가요? 자, 10% 변경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요거 이제 아직 안 나온 것 중에서 주의를 해달라. 정비 구역 지정 시 도지사 등이 구역 지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계획 수립하고 정비 계획 수립하고 정비 구역 지정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될 텐데 정비사업 중에서 이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앞서서 안전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진단에서 외울 항목 3가지 있었습니다. 10자, 10분의 1이라는 숫자가 하나의 이슈. 두 번째 쟁점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제외할 수 있다 해서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 들어가면 어떻다?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 세 번째 재의요라고 하는 것이 출제 이슈.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뜨게 되면은 이렇게 최소한 인간적으로 한 3개, 2-3개 정도의 쟁점 미리 외우고 시작을 해야 돼. 그냥 쳐 읽고 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외우고 가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시험 보실 때도 읽어 좀 보지 마. 읽어 좀 보지 마. 뭐 한다고 읽어봐. 읽어보게 되면 혹시 이제 아는 게 있으면 대박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모를 얘기로 도배가 돼 있어. 근데 선입관을 가지고 지금 10분의 1 제외, 그 다음에 재의요, 이걸 외우고 들어가게 되면 그 아이들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은 이게 문제 자체를 지배를 하기 때문에 같은 실력을 갖고도 점수가 훨씬 잘 나와요. 근데 요행수를 바라고 그냥 막연하게 읽어가시면 전혀 답이 못 찾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라는 주제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게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오래전에 이제 3분의 1, 5분의 1 이렇게 투입자 쓴 케이스인데, 안전진단의 신청을 위해서는 숫자 엄청 깁니다. 그래서 중간에 바로 넣기 문제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이슈, 안전진단의 제외 대상 키워드 뭐라고요? 제외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된다.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 들어가면 어떻다?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해서 이미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거나 또는 무너뜨리려고 할 때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재의요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 되게 되죠. 자,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라고 하는 거, 시군구청장이 한 단계 위에 있는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시도지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전문기관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고요. 검토 의뢰 들어가게 되면 좋을 텐데, 이 일 처리 안 하고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서 재의요라고 하는 거, 요 정도가 주요 이슈. 자,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되게 되면은, 자, 이에 따른 효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이라고 해서 우리 학개론 할 때도 나왔던 주제죠.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해서 산 하나 그려놓고 제일 달동네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뭐라고 그런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자, 달동네 개선 사업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평지에서 이루어진 사업을 재건축.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키워드 저단, 열상, 양호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소득 단독 들어가게 되면 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열악하고 상업지역 들어가면 재개발이 되게 될 테고, 재건축은 양호라고 하는 거, 저단, 열상, 양호라고 하는 것이 소위 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해서 요 문제 두 문제 구성됐었고요. 학개론에서 두 문제가 나왔던 사례에서 우리가 이제 학개론 공부보다 보면 개발론 파트에서 정비사업의 분류라고 하는 거 27회 때, 30회 때 나왔던 주제. 절대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마실 것. 분수를 잘 알아야 돼. 절대로 욕심 부리시면 말립니다. 이거 내가 뒤지게 외웠잖아요. 정확히 문장을. 시험에 안 나올 거야. 그냥 아주 저주를 해버릴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얇고 넓게 가셔야 돼. 얇고 넓게 포인트만 갖고 가실 것.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의 첫 번째가 정비사업의 시행이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정비구역 관련해서 나왔던 쟁점, 시행 방식이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시행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서 보게 되면은 그저 다른 얘기 다 빼버리고 관리 처분 계획 방식하고 환지 방식만 쟁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세 개 다 시행할 수 있는 방식 중에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죠. 아파트 분양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관리 전객 방식,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모두 관리 전객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여기서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재건축 같은 경우, 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전제하에서 오피스텔을 30%까지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오피스텔이라는 것을 공급하지 못한다라는 게 논의의 포인트. 그래서 다시요, 아파트 분양하는 방식, 관리 전객 방식 모두 채택할 수 있다. 그런데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오피스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도 오피스텔 안 되는데 상업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한정해서 30%까지 바로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는 관리 전객, 이걸 우리가 재건축 사업이다. 이 정도가 그동안 문제 주연 이슈가 됐었고, 그 전에 19회, 16회 때 나왔던 주제가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환지 방식이라는 개념. 그래서 이 환지 방식 관련해서 어디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재건축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맥락 파악하셔야 돼. 요렇게 개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 방식. 그 다음에 잡다한 얘기로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겁나 많아. 그래서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통칭하는 거 바로 뭐라고요? 혼용 방식,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지문에 나왔던 전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대로 내더라도 전혀 수험생들 손 못 댑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좋지 않은 머리를 다 쳐 외워요. 그래서 책을 보면 알겠지, 하루만 지나봐봐 잊어버려. 자, 계속해서 이 공부하실 때는 내려놓고 하셔야 돼. 몇 개만 정확히 외워가지고 끝장을 보겠다. 그 제가 이제 하는 게 그 분석하는 과정인 거고, 이 문제를 보게 되면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벗어나는 게. 제발 이거 읽으시면 안 돼. 읽으시면 이게 이제 알 것 같은 불길한 예감, 그럼 시험장 가서 또 읽기 시작하거든요. 개판돼 버립니다. 답을 체크해야 되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 그렇게 가야겠고, 그 다음에 이슈가 되게 될 게, 자,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용어 관련해서, 자, 이게 제일 또 많이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EI가 되죠. 그래서 공동이용시설에서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해서 지난주에 우리 할 때 다 외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또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하는 거,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하는 거,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해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라고 하는 거, 탁가소, 어린이집, 경로당에서 타거당까지, 얘는 거의 한 50%의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당, 이거에 대응해서 공동이용시설에 대응해서 정비기반시설 외우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한 가지만 몰빵하시면 돼 해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비교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의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개발 행위 관련해서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이런 경우 또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25회 때 그리고 30회 때인가 나왔던 문제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텍스트를 읽지 마시고, 땅 생기고 공유수면 매립이라든가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거, 건물 생기고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포함한 건축물의 건축,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생기는 게 식재, 벌채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런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정비법에서 7년 동안 두 문제가 구성이 됐는데, 도시개발법이랑 구조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 도시개발법에서도 똑같은 논리 구조로 바로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오늘 외우셔야 돼. 그럼 색칠 좀 그만하고 일단 외우고 시작을 해야 돼. 외우고. 요 아줌마 아직 안 오셨네. 하여튼간에 자기 마음대로야. 그냥 대학생 같아. 그래서 근데 보기가 참 이뻐요. 없을 때 이제 하는 얘기인데 겁나 열심히 해. 필기도 안 해. 그래서 필기도 안 하고 계속 가면서 중얼중얼 약간 맛이 가보이긴 해요.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하여튼 간에 그냥 오늘 끝내셔야 돼. 절대 내일로 미루지 마실 것. 오늘 외우시면 자기 머리를 믿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천재급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요거 한 5번만 하게 되면 대충 외운다니까. 근데 자기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 메모를 해. 언젠가는 다시 버리라. 아니야. 시험장 가서도 또 메모하고 지랄이야. 좀 이따 봐야지. 체크해놓고 물음표하고. 좀 이따는 풀 시간이 없어. 오늘 다 끝나버려. 그래서 그냥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 한 반 정도는 구구단처럼 딱딱딱딱 다 찍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문제 반 정도를 구구단처럼 찍는다고. 그러면 이제 더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차피 또 처있고 있어. 그냥 아주 그냥 공부도 못하는데 열심히까지 해요. 자, 우리가 살면서 제일 이제 깝깝한 인생들 중에 하나가 머리 나쁜데 열심히 하는 거 최악입니다. 머리 나쁜데 열심히 하는 거 최악이에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옛날에 대통령 중에 했던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해.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머리가 나빠. 답 안 나와. 답 안 나와. 그래서 골로 다 보내는 거야.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하여튼, 선생님은 그 열심히는 아니니까 그 걱정을 안 하셔도 돼.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그냥 답만 달달달 외우셔야 돼. 제가 이게요, 이 지랄을 지금 8년, 9년 투자를 했다고. 이게 다 분석해서 이 과정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야. 해서, 이제, 하여튼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 내년에 여기서 못 볼 것 같아요. 올해쯤 따고 나가시는 게 만수무강에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나 시골에 와서 겁나 고생 많이 했는데, 강남 쪽에서 나를 부른다고 그러네. 그래서 얘기가 잘 돼봐야 되는데, 이제, 그쪽 가서 가게 되면 마치 시골에서 이 험한 세월을 다 보냈던 것은 다 제외하고 애초부터 잘 나갔던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그렇게 할 거예요. 물론, 혹시 저를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 보시게 되면 그러겠지. 저 새끼 찌질했어, 이거. 욕도 겁나 잘. 욕도 안 하네? 이렇게 아는 척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셔서, 자,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 외우셨고요. 외우실 수도 있어요. 자, 아니 이거 지난주에 했는데 금방 다 따라오신다고. 이게 겁나서 그런 거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살아온 사람들 봐봐. 같이 사는 짝꿍들 얼마 원수야. 그래 새끼는 더 원수고 이 고난한 과정을 지나는 과정을 다 견뎌낸 사람들이야. 그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집에 봐봐요. 가면 원수 같은 사람 한 사람 있어. 경우에 따라 둘, 셋도 있어. 저희 집에 가면 막내가 있는데 이 새끼는 나만 보면 아주 잡아먹으려고 그래. 시비를 걸어. 잔소리 대 마왕에다가 하여튼간에 내가 오죽했으면 어떻게 부탁을 했어요. 야, 좀 불쌍하게 생각하고 좀 봐줘라. 왜 나만 보면 지랄이냐. 해서 지금 이제 그런 인간하고 살아본 경험이 있어. 그러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금방 다 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하게 될 것이, 자, 이제 문제 가서 바로 이제 지난 거 다 봤던 문제야. 이제 답을 외우는 과정이야. 기본 계획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 다 빼버리고 1번 끄트머리 의견 들어야 된다. 바로 이거 문제 찾지 말고 이거 외우자니까. 지난번 했던 걸 뭘 또 표시를 해. 해서 1번 나가리,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나가리, 고시해야 된다. 나가리. 이런 것들 다 뭐라 불러? 절차라고 부른다. 법적 가치가 없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는 거 몇 개 하나 나와 있잖아. 3년마다 재검토 나와 있죠. 자, 5년마다 재검토, 10년 단수립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 이렇게 하는 거. 1번 질문 같은 경우 대도시가 아닌 시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만 어떻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다. 얘는 무조건 나오지만 한 번도 답이 안 되는 주제. 여기서 출제 이슈. 여기서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재검토. 그 다음에 기본 방침에서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 그냥 꼬리를 물고 가야 돼. 그래서 이게 5번 질문에서 두 가지 쟁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EI 3번 질문에 쟁점이 나오죠. 승인 받아야 된다. 변경할 때 아까 이 변단 있었나요? 20% 변경 단축 등은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그냥 매일이 맥락을 파악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서 이 문제 답은 5번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자, 기본 계획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정한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끝머리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요게 이제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의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 바로, 자, 소위 기본 계획의 내용들 점점점 어떻다?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서 저기서 키워드는 뭐야? 변경이죠. 이 변단 들어가면 어떻다?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기억나시죠? 기본 계획 중에서 이 변단 20% 변경 단축 등 들어가면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아까 외웠잖아요. 이 변단은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문장 읽으시면 안 돼. 끄트머리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 변단 이렇게 가시게 될 테고, 자, 그 다음에 3번 생략하고 4번쯤은 협의해야 된다. 5번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대도시가 아닌 시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는데 이 3번 답은 중요치가 않아요. 3번은 중요치 않고 이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 패턴이야. 그래서 나머지와의 관계를 가지고 이 문제 답을 골라내는 거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서 고를 수는 없어. 이거는 설명만 한 그냥 10줄 될 정도로 복잡하게 돼 있어. 어차피 시험은 찍는 거야. 어차피 시험은 찍게 돼 있어. 실력으로 푸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직업적으로 하더라도 솔직히 공법에서는 85점 이상 나올 때 80점에서 85점 이상 나온다는 보장을 못해. 제가 지금 22년 차인가 21년 차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 구성 자체가 전혀 손을 못 대게 구성을 하니까 쫓아가시면 안 돼. 근데 이런 문제도 그냥 기본 틀만 가는 거야. 답이 돼서는 안 되는 게 뭐야? 협의해야 된다. 이건 이제 답이 돼서는 절차니까 안 되고요. 2번 이건 알아야 되지. 변경. 자, 이 변단 그러면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5번 질문 매번 나온 얘기. 일반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자 수립해야 되고 일반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주제에서도 지금 논의할 것이 지금 제 2번 지문하고요. 5번 지문 묶어서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절차에 관한 지문. 그 다음에 정한다는 무조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려운 게 2번 지문입니다. 3번 지문을 찍어야 되는 것이고 2번 지문 이렇게 쟁점 삼아 드렸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등. 자, 그럼 다시 왜 돼? 10년 단수립 5년마다 재검토. 이 변단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일반 시에서는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일단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 세 개 명제로 가시는 거예요. 1번 지문 보니까 자,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 필요가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면 끄트머리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무조건 나와. 근데 절대 답이 아니야. 얘는 기초 중에 기초가 되니까 절대 답이 아니야. 그 다음에 2번 지문 5년마다 검토 좋은데 이게 답이 됐어. 국토부 장관이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주제에서 파생되는 주제가 뭐가 나와야 돼? 자, 기본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요거. 그러니까 요 문제가 지금 29회 때 나왔잖아요. 그러면 31회 때 구성한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기본 방침 앞에다 괄호 넣기 국토교통부 장관, 기본계획 앞에다가 괄호 넣기 뭐 5년마다 해서 기역, 니은의 올바른 것을 연결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새롭게 등장을 하긴 했지만은 기존에 이미 나왔던 주제였어요. 시장 등이 기본계획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그 얘기를 그대로 끌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지금 꼬리를 물고 내는 시기니까 자, 2번 질문 설명드렸고 3번 자 의견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포함돼야 된다. 이런 거 찍으면 죽여버릴지도 몰라. 패턴 포함한다. 옳은 표현.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의견 들어야 된다. 아까 협의해야 된다. 승인을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절차이기 때문에 답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5번 질문 자 키워드 단축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자, 승인 우리가 앞에서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이 변단해서 20% 변경, 단축 등은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 구성을 또 틀을 보셔야 돼. 1번 지문 맨날 나오는 주제 구성됐고요. 2번 지문 반영 이런 것들 나올 때 5년마다 검토하고 10년 단위 수립 요 주제 이미 답이 됐던 주제이고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이 변단 들어가면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다고 앞을 읽으면 안 돼. 앞을 겁나 길어가지고 읽다가 죽어버려. 끄트머리만 가야 돼.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 변단 이게 포인트가 된다고. 그래서 세 개만 갖고 쟁점을 삼아내는 거야. 나머지 포함한다 이런 것들 패턴으로 다 날리셔야 돼. 절대 뭐가 포함된다 그걸 어떻게 외워? 사람이 외울 수가 없고 출제 기술상 던져주는 질문 그리고 절차 중에 한두 개씩 던져주는 질문 절대 쫓아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이게 지금 이변단 얘기가 몇 번 튀어나왔었어. 매번 지문 속에 이변단 얘기를 갖고 도지사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게 구성이 됐었고 30회 때는 아예 그 중에 꼬리를 물고서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우리가 뭐라고 써요? 이변단은 어떻다?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25% 숫자를 바꿔치기해서 답을 구성을 한 사례라고요. 근데 이 문제가 나오기까지 우연히 갑자기 딱 이 문제를 낸 게 아니라 중간 앞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에서 다 변경, 단축 이런 것들을 툭툭툭 예시를 했던 거라고. 출제위원들이 30회 문제를 낼 때 전혀 새로운 문제를 구성을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냈던 거 그대로 짜깁기 하는 거야. 수험생들은 이 분석을 안 하게 되면은 또는 기본적인 내용에 쫓아가게 되면은 당하게 돼 있어. 이게 뭔 소리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니야. 그리고 이 문제가 나왔으면 이제 바로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자, 정비 계획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1편 이렇게 갔었죠? 10% 변경 등. 아직 안 나왔어? 10% 변경 등은 어떻다? 이때는 정비계획 관련해서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31회 때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정치, 지방의 의견 정치를 생략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을 하거나 또는 괄호 박스 쳐놓고 생략할 수 있는 것끼리 연결한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외울 게 뭐라고요? 일변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30회 때 전혀 새로운 문제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건 게을르고 분석을 안 해서 그런 거야. 2변단 나왔으니까 1변도 욕심을 부려주실 거. 이게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이래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하는 주제. 자, 정비계획 수립 대상 지역 등 틀린 것을 고쳐. 뭐 답은 2번 대충 제가 수정했는데 의미 없는 문제, 전혀 의미 없는 문제, 그냥 틀리라고 내는 그런 문제고, 지금 법령이 대폭 개정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수정을 했는데 의미 없는 문제. 의미 없다는 것 자체도 숙지해 주셔야 돼. 시험 보실 때 정비법에서 6문제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2문제 내지 3문제는 개쓰레기 같은 문제가 나와. 이렇게 아무도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구성을 한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찍으면 된다. 미리 찍어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외우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뭐 시험 볼 때 뭐 최선을 다해서 혹시 맞추지 않을까? 개소리야. 절대 불가능해. 제가 오죽했으면 학원 강사 20년, 21년 했는데 이 문제, 이 과목만은 제가 제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90점은 커녕 80점도 솔직히 자신이 없어. 찍어서 맞추는 걸 제외하고는 자신이 없을 정도로 양 자체가 방대하게 구성이 되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아예 마음에 준비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의 드릴 주제가 이런 게 있었죠. 지금 이제 재건축의 안전진단. 다시 머릿속으로 외워야 돼. 외워야 돼. 3가지.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가 뭐야? 제외라고 하는 거. 세 번째가 제의요. 제일 어려웠던 주제가 제의요라고 해서, 자, 이게 28회 때 구성이 됐네요. 자, 입안권자. 자,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오른편인데 별로 중요치 않아. 얘는 답이 안 돼. 첫 번째 명제가 이 아이거든.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소위 안전진단 실시해 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해서 재건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구조. 2번 제외할 수 있다. 나와져 있죠? 제외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이 앞에 볼 것도 없어.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 나오는데 이걸 틀리게 구성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또는 제외할 수 없다.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키워드 뭐야?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입안권자 실시 여부 등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지금요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거쳐야 되고,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있을 때 정비계획 수립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안권자가 일정한 절차 등을 거쳐서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게 소위 예비진단이라는 개념이고요. 자, 시도지사 끄트머리 보니까 의뢰할 수 있다 해서 의에 해당이 되죠. 전문기관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제출을 해야 된다 해서 이걸 어렵게 뽑았다고. 자,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제일 밑에 있는 거 가운데 있는 단계에 있는 시도지사에게 보고서 제출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국토부 장관에서 함정을 팠다고요. 이것도 지금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해서 하여튼 제의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실 때도 뒤에 보는 훈련들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확률을 높이게 돼요. 뒤를 보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자기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뭔 소리냐? 그냥 막연하게 읽어보면 전혀 몰라. 그럼 시험보다 좌절 겁나 많이 말려버려. 해서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자, 지금 다음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거저주는 문제지. 해서 저소득 나와 있죠? 저소득 나와 있으면 저단, 열상, 양호. 자, 저소득이 뭐가 된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3번이야? 관리 사업 아니야?
똑바로 외워야 돼. 대충 외우면 작살나게 돼 있어요. 자, 정확하게 외워야 돼.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 이런 문제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비사업 시행 방식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저거밖에 없었어. 자, 관리 처분계획 방식. 셋 다 할 수 있는데 오피스텔을 분양할 수 있는 건 뭐에 한정한다? 재건축에 한정한다. 그리고 다 환지가 되는데 재건축에서는 어떻다? 환지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 이걸 입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걸 개별적으로 텍스트를 외워서는 처벌 안 돼. 주거 환경 개선에 환지 가능하죠? 왜? 재건축만 환지가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주거 환경 개선에서 다 환지 가능하다. 주거 환경 개선 끄트머리 가야 돼. 오피스텔 틀렸지?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는 건 뭐에 한정한다? 재건축에 한정하게 된다. 재개발, 관리, 처분계획 나와 있죠? 그럼 쟁점이 없는 거야. 얘는 환지도 가능하고 관리 처분계획도 가능하고 이게 오피스텔만 없으면 다 오른편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기업번하고 뒷번 두 가지가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제를 가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이때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한다, 포함한다, 옳은 표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해당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없다, 틀린 표현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 내용을 하나도 몰라도 봐봐. 해당한다, 해당한다, 해당한다 라고 돼 있죠. 5번에 또 뭐 나와 있어? 해당한다 나와 있죠.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해당한다 4개 맞죠? 내용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니까 좀 이따 내용을 추가할 텐데 일단 해당한다는 뭐라고요? 옳은 표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야. 뭐로 돈 내고 공부를 해? 그냥 시킨 대로 그냥 딱딱딱 이거 해당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찍으려고 노력을 하시라고. 여러분 머리 갖고는 이거 백날 해봤자 절대 내용 파악 못해요. 이거 제가 가르쳐 보니까 공법 한 과목만 마스터하는데 한 4년 이상이 걸린다고. 4년 정도가 걸려야지 딱 강의를 시작한 지 거의 아침, 저녁으로 3, 4일씩 강의를 하는데 4년 정도 수업을 딱 하니까 이제 법이 보인다고. 외우고 자시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겨우 뭐 1년 공부해가지고 이게 머릿속에 쫙 정리가 된다. 가당치도 않아. 웃기지도 않아. 머리 나쁜데 또 열심히까지 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야. 절대 불가능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자격증 딸 뿐이지 이 법의 체계를 다 외운다거나 이런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 그럼 뭐하러 쳐읽어? 해당한다 옳은 표현, 포함한다 옳은 표현,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패턴들을 잡아내게 되면 봐봐요. 이게 출제는 계속 바뀌어. 계속 바뀌는데 안 바뀌는 게 하나가 있어. 다 한국말로 출제해. 다 한국말로 출제한다고. 걔들이 다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언어 습관은 똑같다는 거야. 언어 습관은 다 똑같다는 거야. 출전이 바뀌도록 해당한 대로 옳게 뽑아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택 단지의 종류가 여러 개가 나와 있다고 아무거나 하나 카피해서 카페이스트 하면서 뭐라고 이것은 주택 단지에 해당한다. 얼마나 문제되기 편해. 이걸 갖고 토시를 만들고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카피 페이스트다 보니까 이렇게 장난을 치게 되는 것이다. 일단 뒤에 보니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뭐 나와야 돼? 저단 나와야 되죠? 저단 나와야 되죠? 이건 용어 정의가 주어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편한 거야. 저소득이나 단독주택 나와야 되죠? 근데 없잖아. 그냥 틀린 거야. 4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용어의 정의. 자, 토지 등 소유자 나와 있죠?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대만 재건축의 지상권자 제외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한다. 또 정비 기반 시설의 범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자, 노을마자, 구세, 화소, 타거당 없으면 되는 거죠? 노을마자, 구세, 화소, 타거당 없으면 어떻다? 얘는 바로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 이게 노불량 건축물인데 중요치 않아. 그래서 이 노불량 건축물 얘기는 16년간 한 번밖에 안 나와. 원래 법에는 겁나 복잡하게 돼 있어요. 막 10줄 가까이 돼 있어. 말도 못하게 길어. 그래서 대가리 나쁜 애들이 그걸 막 쳐 외운다니까요. 또 외우라고 가르치고 바보들이 합친 게 모질이들이지. 해서 답은 4번 아주 간단하게
진짜 모질이 들으니까요. 법조문이 이 노후불량 건축물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요건을 갖추면 어떻다. 이게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조문에서 한 8줄, 7줄 된다고. 근데 그걸 따내서 또 외워요. 대가리 나쁘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그러면 A만 얘기하면 뭐가 돼? 노후불량 건축물이 아닌 거야. B만 얘기해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아니야. C만 얘기해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아니라고. 근데 대가리 나쁘면 어떻게 돼? A를 외우고 B를 외우고 C를 외우고 해서 이 단어가 들어가면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은 자유야. 근데 시험에 안 나온다고. 출제위원들이 문제 구성할 때는 그걸 낼 수가 없으니까 출제 오류 시비가 있으니까 아예 안 낸다고. 그래서 그냥 오늘 외울 게 해당한다, 포함한다, 오른편 이거는 외우고 들어가시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검토하게 될 주제 그냥 정비기반설에 해당하는 것은 나와 있죠. 모르지. 우리가 외웠던 건 뭐밖에 없어? 노을마작, 구세화수, 타거당 이거밖에 없었어. 노을마작,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요. 자, 노을마작, 마을회관,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 없고 자, 가만히 있어봐. 구세화수, 요거 구판장 나와 있죠. 타거당에 탁 나와 있죠. 다음 몇 번? 1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몇 초 만에 풀어버려야 돼. 그 다음 문제 정비기반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배운 건 뭐밖에 없어? 노을마작, 구세화수, 타거당 해서 밥 1번 가는 거죠. 노을마작, 구세화수, 타거당은 뭐가 된다? 공동이용시설이다. 그냥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을마작, 구세화수, 타거당 다 풀리잖아요. 지금 노을마작, 구세화수, 타거당이 무려 10개 장난이 아니야. 그걸 10개를 외웠다니까. 노을마다 고생해서 타거당 미친놈처럼 중얼중얼 하니까 같이 듣다 보니까 외워져. 가능해. 그 다음에 이제 또 검토 드릴 문제. 보게 되면은 이제 29회 때 문제네요. 뭐라고 돼 있어?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노을마작, 구세화수, 타거당 들어가야 되죠. 노을마작, 노을 나와 있고, 마을회관 없고, 공동작업장 없고, 그 다음에 구세화수 없고, 자,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 몇 번? 1번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같은 문제라고. 다 같은 문제. 이렇게 포장하고 저렇게 포장하고 포장을 다 바꿀 뿐이지 본질은 바뀌지 않아. 그저 외울 게 뭐라고요? 노을마다 구세화수, 타거당 이걸 외워야 사람 된 돌이지. 지금 7년 동안 3번 전면에 나왔었고 지문으로 하나 구성이 됐었다고요. 그럼 인간이라면 최소한 이건 외우고 들어가야지. 사람 새끼가 아니지. 이거 안 외우고 대충 뭉개고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나올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자주 나오는 주제가 있으면 최소한 이 아이는 틀려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가 뭐가 있었지? 자, 보니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해서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건축물에 건축 나와 있죠? 벌채 나와 있죠? 땅 생기는 매립 나와 있죠? 1월 이상 나와 있죠? 예, 1월 25일 때.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자, 지금 어디 있어? 지금, 전체 문제를 묶었구나. 정비 기본계, 정비구역 지정 등 해서. 끄트머리.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끄트머리 가야 돼.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시하고 나와 있죠? 이런 거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돼? 이게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찾아봐야 돼. 우리가 필요한 건 뭐라고요?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그럼 지문 4개는 쓸데없는 소리가 나온다. 이상한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절차에 관한 지문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우고 가자. 물론 절차가 답이 됐던 적이 한 번 있었어.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돼. 분수를 알아야지. 그걸 다 완벽해지려고 하면 안 되지. 재수없지. 공부는 요만큼 하면서 점수를 많이 맞으려고. 웃기지도 않아. 그래서,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하면 살찌고 스트레스 겁나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몸도 피곤해지고 온몸이 쑤셔. 그러면 점점 상태가 안 좋아져. 거울 볼 때는 짜증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 한숨 푹푹 나와. 그럼 1년 더 해. 죽어. 자, 그래서, 자, 정비구역 지정권자,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진입로 지역을 포함해서. 잘 몰라도 돼. 모르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게 답이 아닌 거. 볼 때마다 같이 교회 다니면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돼. 쓱 보니까 모르겠다. 아유, 아멘.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 고시한다. 아유, 모르겠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 아멘. 이렇게. 3개 모르는 게 얼마나 행복해.
네 번째, 이거 더더욱 모르겠다. 5번, 1월 이상을 14일 이상. 끄트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14일 이상. 틀렸죠? 1월 이상. 유일하게 아는 게 이거 하나야. 그걸 딱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그냥 매번 감사의 기도가 되는 거지. 매번 감사의 기도가 되는 거지. 이걸 중간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 왜?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던 지문들이야. 한 번도 안 나왔던 지문들이고 똑같은 지문이 안 나온다고요. 그럼 설령 기존에 나왔던 걸 공부를 해봤자 어차피 못 풀어. 어차피 모른다고. 얼마 아는 거는 똑바로 하지. 이게 결론 아니에요. 하여튼 그동안 즐거웠고요. 내년은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놀마자 끝에 와서 타거다. 아니 어저께 이런 비슷한 얘기 립발을 까니까 어떤 방향 아 올해는 1차만 하고 내년에 시험 있으면 2차면서 시간을 때우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양반 큰일 났어. 이제부터 공부하셔야 돼. 뭐를 답을 찾아가는 지혜를 찾아가셔야 돼. 이게 지혜예요. 지식 갖고 해결 안 돼요. 지식은 유한하기 때문에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자,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 정비구역 지정 보셨고 자, 그 다음에 검토할 주제. 이런 문제 의미 없어요. 그래서 대충 찍는 문제. 지금 두세 문제, 버리는 문제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5번이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요. 자, 잠시 끊었다가 이제 그 다음 주제부터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